안녕하세요. 더나은미래연구소 소장 이혜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학교폭력의 상처의 트라우마가 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찍고 나서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분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학교폭력의 피해 부모인 줄 알고 상담을 받았었는데,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셨던 분은 32살의 남자였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의 성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상담을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자신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에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군대에 가서도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당했던 학교 폭력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거기에 대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우울감으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저의 동영상을 보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저한테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근 1시간 동안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최대한 그분의 어떤 살아온 삶에 대한,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저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잘 상담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그 청년에게서 또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상담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제안을 저한테 했었고요. 처음에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었죠. 저는 현실의 학교 폭력 피해 부모들에게 상담을 하지,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 청년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 청년의 어머니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현재 건물의 청소 일을 하시면서 한 달에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월급으로 살아가시고 계시는데, 그 어머니와 제가 상담을 직접 해보니까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제대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이 계속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오히려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어머니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죽고 싶습니다. 그 어머님이 저에게 극단적인 표현을 썼던 이유는 30살이 넘은 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죄책감과, 그리고 일정 부분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아들의 카드값을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0살이 넘은 아들과, 그리고 그 어머니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학교 폭력에 대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저는 그 상담 사례를 통해서 명확히 느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학교 폭력 피해 부모들에게 강조하는 것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의 자녀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부모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으면 지금의 시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극복의 주체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학교 폭력에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